다음은 노가다 고려대 교수님께서 세계 시민혁명으로서의 공학농민혁명 위상을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유바다입니다. 네, 제목이 이제 세계 시민혁명으로서의 공학농민혁명 위상 고찰의 주제인데요. 좀 개관을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공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영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공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완벽하게 정립이 된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공학농민운동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상당수 이상 연구자들은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이제 용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는 사실은 독일에서의 이제 1500년대 초반에 일어났었던 독일국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1894년에 일어났던 상황도 역시 이제 독일에서의 이제 독일국민전쟁과 어떤 이제 비슷한 이제 우리나라가 같은 이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정치 사회적 변화를 추동했었던 역사적 대사건들이 특히나 서구 세계에서 있었죠. 대표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영국 혁명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대세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근대 사회를 추동하는 역사적 대사건을 혁명이라고 지칭할 때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중세 봉건제 시대를 이제 마무리 짓는 조선 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시초의 이제 운동으로서 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으로서의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력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혁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회전, 응전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원뜻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1789년 프랑스의 혁명을 거치면서 뭐 정의를 하자면 정부 혹은 국가를 정복시키고 이제 대체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단순한 사실은 뭐 정부를 이제 정복시키고 국가를 새로 세우는 일들은 그 이전에서도 이제 왕왕 있었던 일들이죠. 사실은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치자면은 고려 왕조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조선 왕조가 새롭게 건국되는 뭐 이런 과정. 또 당연히 이제 정부를 정복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조선 왕조 건국을 근대적인 의미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바로 이제 근대 혁명인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 다소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역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 즉 조세를 징수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죠. 그리고 조세를 징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차제를 가지고 이제 조세법률주의라고 크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리고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 주권의 이제 실현 기관이 대한민국 국회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현행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으로 조세법률주의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도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들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이제 보호하에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에 있는 경찰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함부로 이제 가두거나 일세는 조선시대 때 같이 함부로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죽이거나 두들겨 패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아마 영장주의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록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구속 수감을 시키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없으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강제로 구금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원칙들 이게 바로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인권보호, 인권존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보호받는 바로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일컬어서 사실은 근대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 이제 서구 세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런 이제 법적인 보호 장치라는 것들이 없었죠.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정부나 국가 혹은 특히나 당시로서 이제 군주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주의 이제 의지대로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고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이제 주권 행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법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인신 보호 기능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점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오늘날의 근대사회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세 봉건제 시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사회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근대사회,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또 기본적인 또 이제 국가 폭력이라든가 근대 세계의 이제 폭력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다른 차원에서 문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은 근대혁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판가름의 기준을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력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서구 세계에서 혁명이라는 것도 반드시 뭐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혁명이 선행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1789년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1815년도에 이르러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마치고 비엔나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다소 주춤합니다만 다시금 특히나 이제 1848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또 대대적으로 2월 혁명, 3월 혁명 등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겪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제 근대 국가든지 혹은 이제 헌법 및 법률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제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한 법문화 형성이 사실은 이때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프랑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특히나 서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겪었던 일들이고 그 중에서도 사실 좀 주목할 점은 사실 헝가리 혁명입니다. 이 헝가리 혁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의 이제 동학민민 혁명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지배를 받고 있었던 헝가리민들의 이제 민중공개 형식으로 일어났던 그런 혁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동학농민 혁명의 혁명성을 사실 부정하시는 분들이 즐겨하는 얘기 중에 동학농민 혁명은 성공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프랑스 혁명 봐라, 성공했는데 동학농민 혁명은 실패했으면 혁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이 있어도 헝가리 혁명도 사실 당시로서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만 물론 이때 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되는 건 1946년 약 100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10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혁명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합니다. 물론 그때 세워진 이제 헝가리 인민공화국도 더 다시 또 이제 공산사회의 이제 압제하에서 다시금 이제 혁명을 했다가 또 실패하는 게 이제 현대사 부문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이야기할 때도 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사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다 얘기하지만은 결국
1815년도에 이제 비체제 성립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또 뭐 1848년도에 다시금 미월혁명 성공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나폴레옹 3세 체제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반동의 세월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1870년도에 이르러서 제3공화국이 건립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랑스에서의 어떤 혁명의 시대는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됩니다. 약 한 100년에 걸친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동학민혁명이 1894년 당시에 비록 당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로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에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이제 원동력이 되었던 난점에서는 비록 1894년 당시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를 혁명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당시에 이제 실패했다고 이를 이제 혁명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이제 좌절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쭉쭉 그냥 차례차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 이때 완벽하게 성립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과정을 겪습니다만 그래도 문건으로 추천해 나오는 얘기는 이제 1215년 당시에 영국의 조낭 시절에 이제 제정된 대원자인데 여기 보면 나라 전체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 거둘 수 없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누구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국민들로 구성된 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지한 대한민국 국회 혹은 의회가 결국에는 이제 조세 질주권 및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권에 대한 권한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확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재형법정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국법에 의하지 않냐고선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되거나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재형법정주의가 적어도 이때부터 이제 영국에서 일찍이 이제 확립이 되죠. 물론 영국혁명은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거의 600년, 700년에 걸친 혁명이 이제 과정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대헌장 문건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먹혔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특이하게도 사실은 헌권 사상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낡은 정부제도를 변혁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영국의 이제 압제하에서의 영국 정부의 이제 지배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저항권 사상을 이제 피력을 하는데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이 저항권 사상의 어떤 이제 발현은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건 뭐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미국 독립혁명에서는 이제 이런 특징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서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현행헌법에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이게 근데 결국에는 조세법률주의하고 재형법주의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조세법률주의는 도대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당연히 커다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무자비하게 이제 세금을 수탈해가면 그 재산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근대사회에서 두루 통용되는 사적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조세법률주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원칙,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초장에 나온 점을 아마 이제 상기하면 되실 것이고요.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조세법정주의 다 이렇게 천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소 좀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서구 세계에서 혁명하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떠올리기 십상입니다만 그밖에 다른 나라들 특히나 이제 독일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848년도 당시에 3월 혁명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성공 실패 여부만 두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독일에서의 3월 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 혁명을 진압했던 반혁명의 입장에서 있었던 기존의 봉건왕조 정부가 결국 혁명을 진압을 하고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1848년 독일 3월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와 같은 인권 보호를 요구를 한 결국 혁명의 열기에 기존의 분권 정부들도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부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결국 서구 세계에서의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프랑스 1848년 3월 독일혁명의 혁명 주체들이 정부를 전복해가지고 정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분권 정부들도 결국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조세범죄주의를 수용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결국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에서는 특별히 이제 수도혁명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이탈리아도 결국 통일 과정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죄형법정주의, 조세범죄주의를 천명합니다. 서구 세계 혁명은 서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도 물론 이 개혁은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만 은이 들어도 죄형법주의, 조세범죄주의를 천명을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은 적어도 이제 서구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근대 국가 건설의 길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심지어 일본조차도 1889년도에 이르면은 헌법을 마련해가지고 죄형법정주의하고 조세범죄주의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이른바 근대혁명이라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죄주의를 실천하는 헌법 및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주권기관인 의회를 통한 주권 행사를 마련한 국가 운영 체제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혁명이라고 해요. 동학국민혁명도 만약에 근대혁명 차원에서의 동학국민혁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서구 세계에서 이야기한 이 정도 요소는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오늘날 대한민국 혁명 헌법 체계를 마련한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동학국민혁명은 도대체 어떤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사발통부터 보시면은 이제 보부성을 점령하고 전주성을 함락한다, 경사로 직항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있죠. 이른바 이제 저항권 사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날짜가 오타났습니다만 3월 20일입니다. 1893년 3월 20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방식의, 물론 이제 서구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동학국민군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역시 저항권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죠. 결국 이제 이런 학정이 나날이 심화해질 경우에는 결국 이제 도국 안민으로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자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지용 동학사관 패전개혁안을 보면 기본적인 인권 중시라든가 특히나 이제 서구 세계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제 신분제 철폐, 그리고 조세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정봉준이 이제 제시했던 이 패전개혁안은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이제 이정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동학국민군의 봉기도 기존의 조선왕조 지배 체제 하에서의 불공정하고 가혹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일어난 것이 바로 동학국민혁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서구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조세법률주의의 형성 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장성 동학국민군의 패전개혁안도 상당수 이상의 요구하는 대부분 이제 조세 문제의 해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산대회 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학술대회 주시면 되는 백산대회 때 당시에 이제 좀 혁명성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 전에 이제 백산대회를 열기까지 이제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지난번 백산에서 부안에서의 그 학술대 홍제 얘기를 가지고 한 학술대에서도 이제 충분히 밝혔습니다만 결국 3월 26일 백산대회를 치르고 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산을 내려와서 이제 태인 방면을 향했던 그런 경로가 이렇게 이제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경로고, 긴 게 나면 다소 이제 태인
개인 방면에서 이제 별도 행동을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 글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벽산대회의 이제 성립 경과를 이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때 벽산대회 때 당시에 물론 이것도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소 좀 자료 비판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경문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저항권 사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의리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짧은 곳에 있지 않냐고 창생을 도탄해서 이제 번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이렇게 투자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밖으로는 강포한 도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하느니 양반과 부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는 방식으로 이제 경문을 이제 돌리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적어도 벽산대회 당시에 결국 정부나 국가 혹은 사회 전체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저항권 사상 혹은 혁명의 본질적인 의미에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그런 경문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당시 행동을 보면 벽산대회 직전 이제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민군은 이미 고부성을 점령하고 군기고를 열어서 총창을 거두고요. 옥문 깨뜨리고 죄수 석방하고 창고 열어서 비밀부리로 굉장히 이런 이제 행동들을 펼치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행동을 이미 그때부터 개시를 했고 그리고 벽산대회 때 이를 이제 전체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세계에서의 이른바 혁명이라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와 재형법정주의를 시도한 천부인권을 보장한 결국 전 인민, 만민 평등의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일련의 작업들을 이끌어서 이제 서구 세계에서는 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동학농민들 패전개혁안을 읽어봐도 적어도 이제 조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의를 다지면서도 역시나 이제 또 신문제 철폐를 시도한 인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저항권 사상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 재형법주의, 평등권, 천부인권 모두가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분명히 해서 오늘날의 근대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시초가 되는 동학농민 혁명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고안의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시민혁명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분명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교바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